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김해 사건을 갖다가 넘기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에서 이해할 수 없다, 지켜보겠다라고 한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평가해 드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종찬이가 이 외교부 장관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죠. 일제강점기에 체결된 이 조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제 그 침략행위가 불법이냐 무효냐, 여전히 그게 유효하냐 안 하냐, 요거를 공개적으로 서한을 통해서 질의했는데요. 자,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왜 묻냐? 한마디로 또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뭐 또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또 뭔가 외교부가, 즉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뭐 대일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게 교모하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국제정치를 아는, 이게 그야말로 국제법을 아는 기본적 입장을 보면, 이거는요, 질문에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국제법상으로도, 현행 국제법상으로도요, 강압에 의해서, 즉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합방, 그러니까 한일 그 일제 치하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적인 권한을 뺏고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인데 이게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갖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한일 기본 협약에 의해서 분명히 설명돼 있어요. 모든 이 조약은 다 무효한다,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꺼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를 긁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재명의 이 종찬의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새벽에 말이죠. 이거 좌파들 비슷해요. 이 김종인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은 좌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부인도 과거에 말이죠. 새벽에 이 화장실에서 뭐 다쳐갖고 어디 깨져갖고 응급실에 가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부싸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에 새벽에 집에서 넘어져갖고 이마 8cm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려니까 또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 예, 못 받았고 굉장히 헤매고 나왔다. 요거를 또 지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이 김종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는, 한 꼭지는요, 이 MBC 3노조. 지금 이제 MBC 3노조가 지금 추정하는 게 과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 이 좌파 산하의 경영진들, 요게 이제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 이 언론인들을 싹 다 요직에서 내쫓았던 거.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한 2년여간에 걸쳐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 불법이다, 유죄다, 이렇게 노동청에서 판결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시간이 걸렸어. 이거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후임 사장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승모 사장, 그 다음에 박성재 사장, 그 다음에는 이제 안영준, 현재 이 3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영준과 관련해서 고발된 건도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언제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 요것은 이제 일부는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MBC 3노조의 과제가 공정방송인데, 요 공정방송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한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은 딱 한 줄입니다. 지켜보겠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를요, 동아일보가 조금 전에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 뭐 이것저것 뭐 자꾸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매우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입니다. 관계자로부터 취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이 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도대체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있다. 그리고 대검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도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는요, 다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극렬 반발하고 있죠. 당연히. 수심위 회부는 환영한다. 그리고 수심위의 외부 점검안도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민당 내부에서는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의미로 따지면 이게 바람직한 출구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은 지금 이원석이가 그동안의 한 발언들의 쭉 흐름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불만의 표시로 수심의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판단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 저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논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요.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라. 면피용 수심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원석이가 이거 면피용 하려고 수심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원한다면 야 검찰총장 네가 기소 명령 내려버려.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것들은요. 생각이 무조건 수사지휘권. 완전히 그야말로 이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딱 수사지휘권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 사건을 정쟁하려는 일념하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종찬이가 말이죠. 이 외교부에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한일 강제 병합이 무효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내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더러운 질문을 이종찬이 노망해갖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는 이제 무효라고 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 역대 정부가 다 이런 입장을 갖고 왔잖아요. 요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망신당한 것이죠. 이종찬이 잘난 척하다가.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 조약이죠.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65년도 7월 5일 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사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 맞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런 일관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서한을 광복하에 전달했다고 지금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적으로 광복회가 어제요. 외교부 장관한테 보낸 서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확하게 워딩을 인용해드리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 부효라는 입장을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여기를 답변하라.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론 통합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 서한에서 밝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외교학과라 보니까 이 국제법은 뭐 기본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간의 조약에서도요.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원천 무효가 돼요. 그게 이 한일 기본조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 체결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하고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하고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약 해설 자료도 있잖아요. 그 조약 해설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위 한일 합병 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하고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요, 무효. 영어로 null and void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인데요. 무효를 굉장히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민하고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음을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이종찬이 끈질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CBS에 나와서 이제 폭로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최근에 이 새벽에 집에서 넘어져 갖고 결국은 이제 이마 8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이 꿰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22곳에 전화했는데도 전부 거절당했다. 이유인즉슨 의사가 없어갖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의료 대란이다. 자, 그러면서 새벽에 잘못하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는데 119 응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하나도 받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도 또 없더라.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도 않으면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8cm 이 남짓을 꿰맸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 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의료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까지 발전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김종인이도요, 이종찬이 못지않게 노욕이 많은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궁합이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기회만 되면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비판하는 데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보이시죠?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막 그러니까 이제 8cm는 많이 깨졌어요. 뭐 그 깨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의료 대란에 나가지고 22곳에서 이제 거절당하니까 열불은 나지만 그거를 이 공개적으로 방송에까지 이렇게 광고하면서 정권 말하자면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계시키는 거 이거 좀 실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MBC 제3노조의 긴급 성명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MBC 3노조, 이게 성명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이 MBC 3노조에서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6월에 박성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간부 9명을 고소했습니다. 무려 2년이 걸려서 이제서야 부당노동 행위 있는 한 게 맞아. 그건 유죄야. 이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MBC 3조가 너무 늦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 9명은 누구냐? 많기도 해요. 박성재 사장을 비롯해서 정호식 전 부사장, 그 다음에 민병우, 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그 다음에 박종호, 최장원, 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총 9명을 고소했는데 고용노동청이 모두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있다고 이제 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동안에 2년간이나 동안에 이 피해자들이 여러 명 이미 일찍이 생생하게 증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는데 2년씩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 왜 또 우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권태선이와 같은 이 박문진 이사장이 지금 박문진 이사장하고 또 이사들 2명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새로운 임원을 선임 효과를 갖다가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이게 만약 안 끝났으면 이 구 경영진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다 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이 될 텐데 요 유죄 판결이 그러면은 지금 가처분 신청한 권재선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증거 제출 이런 것들이 다 끝났는데 지금 이런 거에 유죄 있다 해봐야 이게 가처분 신청에 유리한 증거를 써먹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런 뒤늦은 뒷북 판결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더군다나 권태선이는요. 지금 2021년도 8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23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박성재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의 박성재를 비롯한 이런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태선 구 이사장하고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더군다나 이제 박성재의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 그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거. 이게 계속되어 있는 것도 이게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현 MBC 사장 안영준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MBC 3노조는 작년 6월 안영준 사장과 같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행위로 전부 고소 조치했는데 안영준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최승호하고 이 박성재 전직 사장 고소 시작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다. 만약에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전처럼 앞으로 1년가량이나 더 걸린다고 한다면 MBC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고 안영준은 법치를 비웃으면서 유유히 임기를 거의 다 마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2017년도 12월 이후에 노영방송이 된 MBC의 가장 큰 폐해는 부당노동행위하고 불공정 보도였는데 이제 이 부당노동행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오는 듯 한다. 하지만은 MBC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을 갖다가 청산하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의 방송,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공정 보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MBC 3노조의 이런 끈질긴 법적 투쟁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안영준에 대한 이 서울지방노동청의 이 심사, 요것도 최대한도 속도를 높여서 이 안영준이를 빨리 몰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